음성,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중년 남성, 우리네 밥상에서 달걀만큼 친숙하고 정겨운 것이 또 있을까요? 가난했던 시절,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알아놓은 자식의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조심스레 내어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달걀 한 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사랑과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누구나 마음껏 달걀을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의 진열대를 가득 메운 수많은 달걀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유정란, 무항생제, 동물복지, 1등급. 이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과연 어떤 달걀이 내 몸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까요? 혹시 비싼 것이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혹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달걀을 집어들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달걀 한 알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달걀을 고르는 방법을 넘어 우리의 나이와 몸의 변화에 따라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달걀에 대한 모든 진실. 지금부터 그 깊고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제1장. 우리가 믿어왔던 달걀에 대한 흔한 오해들.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달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진실이라 믿어왔던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유정란이 무조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정란이라는 이름에서 생명의 기운, 자연의 신비를 느끼며 더 우수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유정란은 암탉과 수탉이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낳은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정란과 무정란의 단백질, 지방 등 핵심 영양성분 함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유정란은 보관 온도에 더 민감하여 신선도 관리가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정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알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하는 본질입니다. 두 번째 오해, 노른자 색이 진할수록 영양이 풍부하다는 믿음입니다. 달걀을 깨뜨렸을 때 선명한 주황빛의 노른자를 보면 우리는 정말 신선하고 좋은 달걀이구나 하고 감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진한 노른자색의 비밀은 대부분 닭이 먹는 사료에 있습니다. 사료에 파프리카 추출물이나 마리골드 같은 착색 성분을 섞어 먹이면 노른자 색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과 벌레를 쪼아 먹으며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의 노른자는 연한 레몬 빛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색의 화려함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신선도와 사육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비싸거나 유기농 인증만 있으면 최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유기농 인증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사료를 먹였다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닭이 행복하게 자랐다는 동물 복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농 사료를 먹더라도 비좁은 닭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포장과 마케팅 비용이 더해져 비싸진 것인지 진정으로 닭의 행복과 달걀의 품질에 투자하여 가치가 높아진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오해들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좋은 달걀을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제2장, 현명한 소비자의 비밀 코드, 난각번호 읽기. 그렇다면 수많은 달걀들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달걀 껍데기에 찍혀 있는 작은 숫자, 난각번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보증하는 달걀의 이력서와도 같습니다. 난각번호는 보통 10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찍힌 단 하나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달걀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알려주는 사육환경번호입니다. 한 번은 닭이 축사를 벗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방사 환경에서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햇볕을 쬐고 흙 목욕을 하며 스트레스 없이 자란 닭이 낳은 가장 건강한 달걀입니다. 두 번은 케이지가 아닌 축사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란 평사 사육을 의미합니다. 세 번과 네 번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좁은 닭장, 즉 케이지에서 자란 닭이 낳은 알입니다. 네 번이 기존의 좁은 케이지이며 세 번은 그보다 조금 넓게 개선된 케이지입니다. 여러분, 좁은 공간에 갇혀 평생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알만 낳는 닭과 따스한 햇살 아래 자유롭게 뛰놀며 건강하게 자란 닭이 낳은 알이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방사 사육된 닭의 달걀은 일반 달걀에 비해 햇볕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 함량이 월등히 높고 유해한 지방은 적으며 오메가-3와 같은 유익한 지방산은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물론 1번 달걀은 다른 달걀에 비해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제부터 마트에 가시면 포장지의 화려한 문구 대신 껍데기에 새겨진 이 작은 숫자를 꼭 확인하십시오. 1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제3장 내 몸의 시계에 맞추다. 연령별 달걀 섭취법. 우리 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소화 능력, 호르몬, 신진대사 기능이 모두 달라지죠. 따라서 완전 식품인 달걀이라도 내 나이와 몸 상태에 맞춰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한 50대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레시틴, 콜린 성분이 풍부한 달걀이 특히 중요합니다. 뇌 기능을 돕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이러한 성분들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난각번호 한 번의 신선한 달걀을 하루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화 기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는 60대에는 섭취량과 조리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루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단단하게 완숙한 것보다는 소화 흡수가 용이한 반숙이나 부드러운 달걀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진대사와 담즙 분비 기능이 약해지는 7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틀에 한 개 정도로 섭취 빈도를 조절하고 기름에 튀기거나 부치는 조리법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맑은 국에 달걀을 풀어 넣은 달걀국이나 물을 넉넉히 넣고 찐 부드러운 달걀찜은 영양을 보충하는 훌륭한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날달걀은 소화가 잘 될 것이라는 오해와 달리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필수적인 비타민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과 피부 건강에 중요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 날달걀은 권하지 않습니다. 제4장 약이 되는 조리법. 독이 되는 조리법. 아무리 좋은 일 번달걀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조리법은 고온의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는 것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할 때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익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해로운 산화 콜레스테롤로 변성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발암물질인 최종당화산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은 저온에서 부드럽게 익히는 것입니다.
첫째, 반숙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달걀을 넣고 6분에서 7분가량 삶으면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촉촉한 상태가 되어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둘째, 달걀찜입니다. 달걀과 물 또는 채소 육수를 1 비율로 섞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쪄내면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영양식이 됩니다. 이때 새우젓으로 간을 살짝 하면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가 보충되어 더욱 좋습니다. 셋째, 술안입니다. 끓는 물에 식초를 약간 넣고 달걀을 깨뜨려 익히는 술안은 기름 없이 달걀 본연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또한 달걀은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의 지방과 함께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는 것도 영양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달걀 한 알에 담긴 깊은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과거의 귀한 추억에서부터 오늘날의 현명한 선택까지 달걀에 대한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마트의 진열대 앞에서 난각번호의 맨 끝자리 1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 내 나이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조리법을 달리하는 세심한 정성. 이것이야말로 값비싼 영양제보다 더 소중한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따뜻한 달걀찜 한 그릇을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부드러운 온기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함께 담길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를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했던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의외의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음성,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중년 남성, 우리네 밥상에서 달걀만큼 친숙하고 정겨운 것이 또 있을까요? 가난했던 시절,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알아놓은 자식의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조심스레 내어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달걀 한 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사랑과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누구나 마음껏 달걀을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의 진열대를 가득 메운 수많은 달걀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유정란, 무항생제, 동물복지, 1등급. 이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과연 어떤 달걀이 내 몸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까요? 혹시 비싼 것이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혹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달걀을 집어들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달걀 한 알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달걀을 고르는 방법을 넘어 우리의 나이와 몸의 변화에 따라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달걀에 대한 모든 진실. 지금부터 그 깊고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제1장. 우리가 믿어왔던 달걀에 대한 흔한 오해들.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달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진실이라 믿어왔던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유정란이 무조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정란이라는 이름에서 생명의 기운, 자연의 신비를 느끼며 더 우수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유정란은 암탉과 수탉이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낳은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정란과 무정란의 단백질, 지방 등 핵심 영양성분 함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유정란은 보관 온도에 더 민감하여 신선도 관리가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정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알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하는 본질입니다. 두 번째 오해, 노른자 색이 진할수록 영양이 풍부하다는 믿음입니다. 달걀을 깨뜨렸을 때 선명한 주황빛의 노른자를 보면 우리는 정말 신선하고 좋은 달걀이구나 하고 감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진한 노른자색의 비밀은 대부분 닭이 먹는 사료에 있습니다. 사료에 파프리카 추출물이나 마리골드 같은 착색 성분을 섞어 먹이면 노른자 색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과 벌레를 쪼아 먹으며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의 노른자는 연한 레몬 빛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색의 화려함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신선도와 사육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비싸거나 유기농 인증만 있으면 최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유기농 인증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사료를 먹였다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닭이 행복하게 자랐다는 동물 복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농 사료를 먹더라도 비좁은 닭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포장과 마케팅 비용이 더해져 비싸진 것인지 진정으로 닭의 행복과 달걀의 품질에 투자하여 가치가 높아진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오해들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좋은 달걀을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제2장 현명한 소비자의 비밀 코드, 난각번호 읽기. 그렇다면 수많은 달걀들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달걀 껍데기에 찍혀있는 작은 숫자, 난각번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보증하는 달걀의 이력서와도 같습니다. 난각번호는 보통 10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찍힌 단 하나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달걀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알려주는 사육 환경 번호입니다. 한 번은 닭이 축사를 벗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방사 환경에서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햇볕을 쬐고 흙 목욕을 하며 스트레스 없이 자란 닭이 낳은 가장 건강한 달걀입니다. 두 번은 케이지가 아닌 축사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란 평사 사육을 의미합니다. 세 번과 네 번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좁은 닭장, 즉 케이지에서 자란 닭이 낳은 알입니다. 네 번이 기존의 좁은 케이지이며 세 번은 그보다 조금 넓게 개선된 케이지입니다. 여러분, 좁은 공간에 갇혀 평생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알만 낳는 닭과 따스한 햇살 아래 자유롭게 뛰놀며 건강하게 자란 닭이 낳은 알이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방사 사육된 닭의 달걀은 일반 달걀에 비해 햇볕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 함량이 월등히 높고 유해한 지방은 적으며 오메가-3와 같은 유익한 지방산은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물론 1번 달걀은 다른 달걀에 비해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제부터 마트에 가시면 포장지의 화려한 문구 대신 껍데기에 새겨진 이 작은 숫자를 꼭 확인하십시오.
1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제3장 내 몸의 시계에 맞추다. 연령별 달걀 섭취법. 우리 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소화 능력, 호르몬, 신진대사 기능이 모두 달라지죠. 따라서 완전 식품인 달걀이라도 내 나이와 몸 상태에 맞춰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한 50대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레시틴, 콜린 성분이 풍부한 달걀이 특히 중요합니다. 뇌 기능을 돕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이러한 성분들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난각번호 한 번의 신선한 달걀을 하루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화 기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는 60대에는 섭취량과 조리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루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단단하게 완숙한 것보다는 소화 흡수가 용이한 반숙이나 부드러운 달걀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진대사와 담즙 분비 기능이 약해지는 7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틀에 한 개 정도로 섭취 빈도를 조절하고 기름에 튀기거나 부치는 조리법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맑은 국에 달걀을 풀어 넣은 달걀국이나 물을 넉넉히 넣고 찐 부드러운 달걀찜은 영양을 보충하는 훌륭한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날달걀은 소화가 잘 될 것이라는 오해와 달리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필수적인 비타민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과 피부 건강에 중요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 날달걀은 권하지 않습니다. 제4장 약이 되는 조리법. 독이 되는 조리법. 아무리 좋은 일 번달걀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조리법은 고온의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는 것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할 때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익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해로운 산화 콜레스테롤로 변성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발암물질인 최종당화 산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은 저온에서 부드럽게 익히는 것입니다. 첫째, 반숙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달걀을 넣고 6분에서 7분가량 삶으면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촉촉한 상태가 되어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둘째, 달걀찜입니다. 달걀과 물 또는 채소 육수를 1 비율로 섞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쪄내면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영양식이 됩니다. 이때 새우젓으로 간을 살짝 하면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가 보충되어 더욱 좋습니다. 셋째, 술안입니다. 끓는 물에 식초를 약간 넣고 달걀을 깨뜨려 익히는 술안은 기름 없이 달걀 본연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또한 달걀은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의 지방과 함께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는 것도 영양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달걀 한 알에 담긴 깊은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과거의 귀한 추억에서부터 오늘날의 현명한 선택까지 달걀에 대한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마트의 진열대 앞에서 난각번호의 맨 끝자리 1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 내 나이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조리법을 달리하는 세심한 정성. 이것이야말로 값비싼 영양제보다 더 소중한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따뜻한 달걀찜 한 그릇을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부드러운 온기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함께 담길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를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했던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의외의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음성,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중년 남성. 우리네 밥상에서 달걀만큼 친숙하고 정겨운 것이 또 있을까요? 가난했던 시절,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알아놓은 자식의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조심스레 내어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달걀 한 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사랑과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누구나 마음껏 달걀을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의 진열대를 가득 메운 수많은 달걀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유정란, 무항생제, 동물복지, 1등급. 이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과연 어떤 달걀이 내 몸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까요? 혹시 비싼 것이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혹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달걀을 집어들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달걀 한 알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달걀을 고르는 방법을 넘어 우리의 나이와 몸의 변화에 따라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달걀에 대한 모든 진실. 지금부터 그 깊고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제1장. 우리가 믿어왔던 달걀에 대한 흔한 오해들.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달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진실이라 믿어왔던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유정란이 무조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정란이라는 이름에서 생명의 기운, 자연의 신비를 느끼며 더 우수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유정란은 암탉과 수탉이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낳은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정란과 무정란의 단백질, 지방 등 핵심 영양성분 함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유정란은 보관 온도에 더 민감하여 신선도 관리가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정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알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하는 본질입니다. 두 번째 오해, 노른자 색이 진할수록 영양이 풍부하다는 믿음입니다. 달걀을 깨뜨렸을 때 선명한 주황빛의 노른자를 보면 우리는 정말 신선하고 좋은 달걀이구나 하고 감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진한 노른자색의 비밀은 대부분 닭이 먹는 사료에 있습니다. 사료에 파프리카 추출물이나 마리골드 같은 착색 성분을 섞어 먹이면 노른자 색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과 벌레를 쪼아 먹으며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의 노른자는 연한 레몬 빛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색의 화려함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신선도와 사육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비싸거나 유기농 인증만 있으면 최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유기농 인증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사료를 먹였다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닭이 행복하게 자랐다는 동물 복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농 사료를 먹더라도 비좁은 닭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포장과 마케팅 비용이 더해져 비싸진 것인지, 진정으로 닭의 행복과 달걀의 품질에 투자하여 가치가 높아진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오해들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좋은 달걀을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제2장 현명한 소비자의 비밀 코드, 난각번호 읽기. 그렇다면 수많은 달걀들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달걀 껍데기에 찍혀있는 작은 숫자, 난각번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보증하는 달걀의 이력서와도 같습니다. 난각번호는 보통 10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찍힌 단 하나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달걀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알려주는 사육환경번호입니다. 한 번은 닭이 축사를 벗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방사 환경에서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햇볕을 쬐고 흙 목욕을 하며 스트레스 없이 자란 닭이 낳은 가장 건강한 달걀입니다. 두 번은 케이지가 아닌 축사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란 평사 사육을 의미합니다. 세 번과 네 번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좁은 닭장, 즉 케이지에서 자란 닭이 낳은 알입니다. 네 번이 기존의 좁은 케이지이며 세 번은 그보다 조금 넓게 개선된 케이지입니다. 여러분, 좁은 공간에 갇혀 평생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알만 낳는 닭과 따스한 햇살 아래 자유롭게 뛰놀며 건강하게 자란 닭이 낳은 알이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방사 사육된 닭의 달걀은 일반 달걀에 비해 햇볕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 함량이 월등히 높고 유해한 지방은 적으며 오메가-3와 같은 유익한 지방산은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 달걀은 다른 달걀에 비해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제부터 마트에 가시면 포장지의 화려한 문구 대신 껍데기에 새겨진 이 작은 숫자를 꼭 확인하십시오. 1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제3장 내 몸의 시계에 맞추다. 연령별 달걀 섭취법. 우리 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소화 능력, 호르몬, 신진대사 기능이 모두 달라지죠. 따라서 완전 식품인 달걀이라도 내 나이와 몸 상태에 맞춰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한 50대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레시틴, 콜린 성분이 풍부한 달걀이 특히 중요합니다. 뇌 기능을 돕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이러한 성분들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난각번호 한 번의 신선한 달걀을 하루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화 기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는 60대에는 섭취량과 조리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루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단단하게 완숙한 것보다는 소화 흡수가 용이한 반숙이나 부드러운 달걀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진대사와 담즙 분비 기능이 약해지는 7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틀에 한 개 정도로 섭취 빈도를 조절하고 기름에 튀기거나 부치는 조리법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맑은 국에 달걀을 풀어 넣은 달걀국이나 물을 넉넉히 넣고 찐 부드러운 달걀찜은 영양을 보충하는 훌륭한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날달걀은 소화가 잘 될 것이라는 오해와 달리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필수적인 비타민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과 피부 건강에 중요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 날달걀은 권하지 않습니다. 제4장 약이 되는 조리법, 독이 되는 조리법. 아무리 좋은 일 번달걀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조리법은 고온의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는 것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할 때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익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해로운 산화 콜레스테롤로 변성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발암물질인 최종당화산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은 저온에서 부드럽게 익히는 것입니다. 첫째, 반숙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달걀을 넣고 6분에서 7분가량 삶으면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촉촉한 상태가 되어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둘째, 달걀찜입니다. 달걀과 물 또는 채소 육수를 1 비율로 섞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쪄내면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영양식이 됩니다. 이때 새우젓으로 간을 살짝 하면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가 보충되어 더욱 좋습니다. 셋째, 술안입니다. 끓는 물에 식초를 약간 넣고 달걀을 깨뜨려 익히는 술안은 기름 없이 달걀 본연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또한 달걀은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의 지방과 함께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는 것도 영양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달걀 한 알에 담긴 깊은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과거의 귀한 추억에서부터 오늘날의 현명한 선택까지 달걀에 대한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마트의 진열대 앞에서 난각번호의 맨 끝자리 1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 내 나이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조리법을 달리하는 세심한 정성, 이것이야말로 값비싼 영양제보다 더 소중한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따뜻한 달걀찜 한 그릇을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부드러운 온기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함께 담길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를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했던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의외의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음성,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중년 남성. 우리네 밥상에서 달걀만큼 친숙하고 정겨운 것이 또 있을까요? 가난했던 시절,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알아놓은 자식의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조심스레 내어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달걀 한 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사랑과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누구나 마음껏 달걀을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의 진열대를 가득 메운 수많은 달걀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유정란, 무항생제, 동물복지, 1등급. 이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과연 어떤 달걀이 내 몸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까요? 혹시 비싼 것이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혹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달걀을 집어들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달걀 한 알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달걀을 고르는 방법을 넘어 우리의 나이와 몸의 변화에 따라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달걀에 대한 모든 진실. 지금부터 그 깊고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제1장. 우리가 믿어왔던 달걀에 대한 흔한 오해들.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달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진실이라 믿어왔던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유정란이 무조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정란이라는 이름에서 생명의 기운, 자연의 신비를 느끼며 더 우수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유정란은 암탉과 수탉이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낳은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정란과 무정란의 단백질, 지방 등 핵심 영양성분 함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유정란은 보관 온도에 더 민감하여 신선도 관리가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정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알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하는 본질입니다. 두 번째 오해, 노른자 색이 진할수록 영양이 풍부하다는 믿음입니다. 달걀을 깨뜨렸을 때 선명한 주황빛의 노른자를 보면 우리는 정말 신선하고 좋은 달걀이구나 하고 감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진한 노른자색의 비밀은 대부분 닭이 먹는 사료에 있습니다. 사료에 파프리카 추출물이나 마리골드 같은 착색 성분을 섞어 먹이면 노른자 색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과 벌레를 쪼아 먹으며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의 노른자는 연한 레몬 빛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색의 화려함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신선도와 사육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비싸거나 유기농 인증만 있으면 최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유기농 인증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사료를 먹였다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닭이 행복하게 자랐다는 동물 복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농 사료를 먹더라도 비좁은 닭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포장과 마케팅 비용이 더해져 비싸진 것인지 진정으로 닭의 행복과 달걀의 품질에 투자하여 가치가 높아진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오해들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좋은 달걀을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제2장. 현명한 소비자의 비밀 코드. 난각번호 읽기. 그렇다면 수많은 달걀들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달걀 껍데기에 찍혀있는 작은 숫자, 난각번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보증하는 달걀의 이력서와도 같습니다. 난각번호는 보통 10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찍힌 단 하나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달걀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알려주는 사육 환경 번호입니다. 한 번은 닭이 축사를 벗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방사 환경에서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햇볕을 쬐고 흙 목욕을 하며 스트레스 없이 자란 닭이 낳은 가장 건강한 달걀입니다. 두 번은 케이지가 아닌 축사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란 평사 사육을 의미합니다. 세 번과 네 번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좁은 닭장, 즉 케이지에서 자란 닭이 낳은 알입니다. 네 번이 기존의 좁은 케이지이며 세 번은 그보다 조금 넓게 개선된 케이지입니다. 여러분, 좁은 공간에 갇혀 평생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알만 낳는 닭과
따스한 햇살 아래 자유롭게 뛰놀며 건강하게 자란 닭이 낳은 알이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방사 사육된 닭의 달걀은 일반 달걀에 비해 햇볕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 함량이 월등히 높고 유해한 지방은 적으며 오메가-3와 같은 유익한 지방산은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 달걀은 다른 달걀에 비해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제부터 마트에 가시면 포장지의 화려한 문구 대신 껍데기에 새겨진 이 작은 숫자를 꼭 확인하십시오. 1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제3장 내 몸의 시계에 맞추다. 연령별 달걀 섭취법. 우리 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소화 능력, 호르몬, 신진대사 기능이 모두 달라지죠. 따라서 완전 식품인 달걀이라도 내 나이와 몸 상태에 맞춰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한 50대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레시틴, 콜린 성분이 풍부한 달걀이 특히 중요합니다. 뇌 기능을 돕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이러한 성분들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난각번호 한 번의 신선한 달걀을 하루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화 기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는 60대에는 섭취량과 조리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단단하게 완숙한 것보다는 소화 흡수가 용이한 반숙이나 부드러운 달걀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진대사와 담즙 분비 기능이 약해지는 7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틀에 1개 정도로 섭취 빈도를 조절하고 기름에 튀기거나 부치는 조리법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맑은 국에 달걀을 풀어 넣은 달걀국이나 물을 넉넉히 넣고 찐 부드러운 달걀찜은 영양을 보충하는 훌륭한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날달걀은 소화가 잘 될 것이라는 오해와 달리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필수적인 비타민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과 피부 건강에 중요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 날달걀은 권하지 않습니다. 제4장 약이 되는 조리법. 독이 되는 조리법. 아무리 좋은 일 번달걀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조리법은 고온의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는 것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할 때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익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해로운 산화 콜레스테롤로 변성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발암물질인 최종당화산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은 저온에서 부드럽게 익히는 것입니다. 첫째, 반숙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달걀을 넣고 6분에서 7분가량 삶으면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촉촉한 상태가 되어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둘째, 달걀찜입니다. 달걀과 물 또는 채소 육수를 1 비율로 섞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쪄내면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영양식이 됩니다. 이때 새우젓으로 간을 살짝 하면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가 보충되어 더욱 좋습니다. 셋째, 수란입니다. 끓는 물에 식초를 약간 넣고 달걀을 깨뜨려 익히는 수란은 기름 없이 달걀 본연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또한 달걀은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의 지방과 함께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는 것도
영양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달걀 한 알에 담긴 깊은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과거의 귀한 추억에서부터 오늘날의 현명한 선택까지 달걀에 대한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마트의 진열대 앞에서 난각번호의 맨 끝자리 1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 내 나이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조리법을 달리하는 세심한 정성. 이것이야말로 값비싼 영양제보다 더 소중한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따뜻한 달걀찜 한 그릇을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부드러운 온기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함께 담길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를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했던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의외의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음성,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중년 남성, 우리네 밥상에서 달걀만큼 친숙하고 정겨운 것이 또 있을까요? 가난했던 시절,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알아놓은 자식의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조심스레 내어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달걀 한 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사랑과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누구나 마음껏 달걀을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의 진열대를 가득 메운 수많은 달걀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유정란, 무항생제, 동물복지, 1등급. 이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과연 어떤 달걀이 내 몸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까요? 혹시 비싼 것이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혹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달걀을 집어들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달걀 한 알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달걀을 고르는 방법을 넘어 우리의 나이와 몸의 변화에 따라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달걀에 대한 모든 진실. 지금부터 그 깊고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제1장. 우리가 믿어왔던 달걀에 대한 흔한 오해들.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달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진실이라 믿어왔던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유정란이 무조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정란이라는 이름에서 생명의 기운, 자연의 신비를 느끼며 더 우수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유정란은 암탉과 수탉이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낳은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정란과 무정란의 단백질, 지방 등 핵심 영양성분 함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유정란은 보관 온도에 더 민감하여 신선도 관리가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정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알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하는 본질입니다. 두 번째 오해, 노른자 색이 진할수록 영양이 풍부하다는 믿음입니다. 달걀을 깨뜨렸을 때 선명한 주황빛의 노른자를 보면 우리는 정말 신선하고 좋은 달걀이구나 하고 감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진한 노른자색의 비밀은 대부분 닭이 먹는 사료에 있습니다.
사료에 파프리카 추출물이나 마리골드 같은 착색 성분을 섞어 먹이면 노른자 색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과 벌레를 쪼아 먹으며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의 노른자는 연한 레몬 빛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색의 화려함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신선도와 사육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비싸거나 유기농 인증만 있으면 최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유기농 인증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사료를 먹였다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닭이 행복하게 자랐다는 동물 복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농 사료를 먹더라도 비좁은 닭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포장과 마케팅 비용이 더해져 비싸진 것인지 진정으로 닭의 행복과 달걀의 품질에 투자하여 가치가 높아진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오해들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좋은 달걀을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제2장 현명한 소비자의 비밀 코드, 난각번호 읽기. 그렇다면 수많은 달걀들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달걀 껍데기에 찍혀있는 작은 숫자, 난각번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보증하는 달걀의 이력서와도 같습니다. 난각번호는 보통 10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찍힌 단 하나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달걀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알려주는 사육 환경 번호입니다. 한 번은 닭이 축사를 벗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방사 환경에서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햇볕을 쬐고 흙 목욕을 하며 스트레스 없이 자란 닭이 낳은 가장 건강한 달걀입니다. 두 번은 케이지가 아닌 축사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란 평사 사육을 의미합니다. 세 번과 네 번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좁은 닭장, 즉 케이지에서 자란 닭이 낳은 알입니다. 네 번이 기존의 좁은 케이지이며 세 번은 그보다 조금 넓게 개선된 케이지입니다. 여러분, 좁은 공간에 갇혀 평생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알만 낳는 닭과 따스한 햇살 아래 자유롭게 뛰놀며 건강하게 자란 닭이 낳은 알이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방사 사육된 닭의 달걀은 일반 달걀에 비해 햇볕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 함량이 월등히 높고 유해한 지방은 적으며 오메가-3와 같은 유익한 지방산은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물론 1번 달걀은 다른 달걀에 비해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제부터 마트에 가시면 포장지의 화려한 문구 대신 껍데기에 새겨진 이 작은 숫자를 꼭 확인하십시오. 1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제3장 내 몸의 시계에 맞추다. 연령별 달걀 섭취법. 우리 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소화 능력, 호르몬, 신진대사 기능이 모두 달라지죠. 따라서 완전 식품인 달걀이라도 내 나이와 몸 상태에 맞춰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한 50대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레시틴, 콜린 성분이 풍부한 달걀이 특히 중요합니다. 뇌 기능을 돕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이러한 성분들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난각번호 한 번의 신선한 달걀을 하루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화 기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는 60대에는 섭취량과 조리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루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단단하게 완숙한 것보다는 소화 흡수가 용이한 반숙이나 부드러운 달걀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진대사와 담즙 분비 기능이 약해지는 7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틀에 1개 정도로 섭취 빈도를 조절하고